네, 결국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종가 기준에는 좀 상승불을 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등, 현대차가 10% 안팎의 급등까지 보여주면서 다시 지수를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놀라운 건 또 코스닥입니다.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안 간 거 아니야 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야금야금 오르더니 오늘 1200포인트를 연중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 수치 기억하시죠? 당시에는 2000 이런 코스닥의 시대도 있었는데 무려 26년 만에 2000년 이후로 코스닥이 다시 1200포인트까지 발바됐습니다. 시장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우린 살펴봐야 될지 오늘 이정민 이사와 함께 예술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년, 2년, 3년, 4년 몇 년 만인지 이거 세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만큼 코스닥 역시도 우리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장 안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으로 보였을까요? 예술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억울할 것 같아요. 남존을 다 시켰는데 우리는 정작 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의 약세가 보였습니다. 이게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 무언가 하락의 신호탄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현 구간의 SK하이닉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주가는 노를 주셨고요. 나머지는 예스를 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항상 미증시의 상승을 후행적으로 따라갔던 국내 증시였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 증시에 뭔가 자금 이탈을 유도하면서 우리 증시마저도 끌어내릴지 그와 달리 세계 증시에서 빠진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장밋빛 전망을 그릴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아까 12시쯤에 파악을 해봤더니 한 5조 원 정도 매도를 한국 시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이제 오전에는 분명 조정을 보였으나 지금 이제 또 양봉으로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지 약간 포머성 자금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조정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6시나 7시쯤에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늘의 이제 시장 흐름이 다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이제 그 반응을 하고 있고 그동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있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이미 충분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음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비전 제시가 없다 보니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신규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매수세가 좀 약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A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누가 이렇게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좀 주가의 흐름이 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수록 결국에 필요한 거는 메모리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그 낙수 효과를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급도 좀 걸리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6천을 넘자마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또 기관의 매수도 집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관이 과연 뭘 사나 봤더니
매수 상위 종목에 ETF 상품이 많아요. 그 네. 말은즉슨 정말 기관이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네. 개인의 ETF 상품 때문에 기관으로 집계가 되는 건지 이 수급의 문제는 괜찮습니까? 그런 기관의 이제 그 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최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 요즘에 강하게 네.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죠. 아마 앵커님께서도 주변에서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 깨서 주식 투자하신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만 하더라도요, 그런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오. 그 정도로 매일매일 그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 워낙 좋게 보고 또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뒤늦게라도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요, 코로나 때랑은 다른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보니, 근데 이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다들 이제 라떼는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5만 원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 20만 원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도저히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관련되어서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랑은 좀 상반되는 모습은요, 바로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추정하는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은 고점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히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간의 그 팁을 좀 드리자면요, HBM 가격 상승이 멈췄다라는 기사, 또는 인하가 되었다, 가격이 인하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던가, 또는 고객사의 주문이 감소되었다, 또는 메모리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성장성은 있지만 주가에서 노을을 주셨고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 패턴도 약간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의 빅테크 하락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관망일까요? 현 구간에서의 총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수합니다. 아직도 안 탔냐면서 지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그러잖아요. SK하이닉스의 실질적인 현실 가능한 전략은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요, 일단 오늘 지금 현재가로라도 한 주는 좀 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한 주라도 사놨을 때 내가 그 바라보는 뷰랑요, 그 다음에 아예 없을 때 바라보는 뷰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주택 거래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일 때와 유주택자일 때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다르죠. 그렇듯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비중은요, 일단은 저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매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100만 원을 살짝 깰 때, 그럴 때 이제 90만 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한 주라도 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라도 사보자. 100만 원 밑이라면 99만 9천 원 밑이라면 한 주라도 사보자 라면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모처럼 방산주들이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호재가 확실히 나와줬죠. 한국과 UAE의 350억 달러 방산 협력 소식인데 아쉬운 건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쵸. 네, 현 구간에서 예솔로 어떻게 볼까요? 주가만 여기도 노을을 주셨습니다. 일단 호재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 호재가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지, 아니면 방산이 좋은 건 알지만 워낙 현대가 오늘 강해서 그런 네, 건지 오늘의 윗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수급이 현대차가 너무 강한 이제 뉴스가 나왔죠. 블랙홀처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어느 정도 빨아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프레임워크 MOU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이게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장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계약 사항이 뒤따라서 발표가 되었다라면은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달랐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군부를 떼고 그다음에 구체화된 실적이 잡히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뉴스로
흔히 이야기하는 수급이 몰렸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는 발표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숫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성 호재 뉴스는 맞겠으나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호재가 맞으니까 뉴스에 매수를 했는데 이 프레임워크 MOU라는 거는 큰 틀의 합의라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자라는 것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성의 방향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실 혹은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방산이라는 키워드, 지정학적 리스크, 그쵸. 혹은 스페이스X 상장 어떤 키워드 뉴스를 가장 예의주시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방사는 좀 거드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꽂혀 있는 게 스페이스X죠. 네, 미래에셋 증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우주 항공 섹터에도 속하죠. 그러다 보니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저는 쉽사리 꺾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UAE와 사우디 향으로 M셈을 굉장히 이제 세일즈를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는 깔릴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성 우주항공 관련되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AR 위성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제주도에 이제 설립한 그 우주항공 관련된 공장에서 월 2기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SAR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발주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업 대상자가 올해 하반기 내에 선정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1, 2차 사업을 다 합쳤을 때 각각 20기 정도 발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동사가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현 구간에서의 하나 시스템의 매력은 어떨지 저희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앞서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한 주는 사고 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 시스템은 그 정도의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죠? 네, 저는 하나 시스템 같은 최근에 보이는 주가들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요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가권을 한번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다시 그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하나 시스템도 똑같이 결국에 52주 신고가를 쓸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재가에서부터 11만 원까지 분할로 쭉 모아나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 상장을 이제 저는 분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6월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방위산업,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사의 주식도 꿈틀꿈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매매로 한번 접근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스윙이 가능한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뉴스와 함께 바이오 안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끈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150 특례 편입 뉴스가 나왔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그 150 지수 안에 그쵸.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에임드 바이오 과연 어떤 회사길래 그런지 예스올로 수급만 노려주셨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지난해 12월에 빅파마의 픽이라고 하면서 선택해 본 적이 있거든요. 현 구간에서도 매력적인지 바로 총평 열어보겠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 그 150 지수 안에 특례 편입이 됐다라는 것 얼마만큼의 호재 뉴스인가요? 안 그래도 지금 코스닥 상승에 베팅하면서 ETF로 지수가 막 들어오잖아요.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수급효과 충분히 노릴 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이 추세가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6월 생각을 하고 전까지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3월 초를 놓고 봤을 때는 3월 10일 날이죠. 타임폴리오와 삼성자산운용에서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하죠. 그렇다면 이 ETF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수급이 많이 쏠릴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동사가 충분히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요. 네.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투자한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그룹에서 출자를 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펀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그 펀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 글로벌 9개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동사가 기술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특히나 ADC와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결국에 기술 수출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동사는 이미 202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흑자로 전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에임바이오 주가 한번 봐볼까요? 전거래일보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92%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횡보장을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어요. 네. 오늘 만약에 급등하고 계속 유지가 됐다면은 새로운 영역의 가격 라인을 잡아볼 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가격으로 전략을 볼까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가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이제 모아나가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적으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으로 이미 3조 원 정도 지금 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투입이 되는 게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었죠. 네. 그렇다면 신생 업체인 동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밖에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 매수가 제일 강했었죠. 상장하고 나서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시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레코드를 보여줬는데 동사도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매수 가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까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종목을 통해서 시장 정리해 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